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8일 왕이와 만난 데 이어 9일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라브로프는 시진핑에게 지난 10년간 중국이 달성한 성공에 대해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는 중국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성공을 러시아의 발전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의 방중의 즈음에 러시아 외교부는 푸틴이 올해 하반기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이에 앞서 왕이와 회담을 갖고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는 러시아의 안정된 발전을 지지한다면서 러중 양국은 전략적 합작을 강화하고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국제 행사는 무익하다는 점에 중국이 완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의 소위 평화 솔루션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중국과 협력해 테러리즘을 분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의 영도하에 러중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전에 없던 수준으로 격상시키자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중국의 부응에 타이완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러중 양국은 브릭스와 SCO, 상하이 협력기구의 프레임으로 제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언하자면 러시아 중국 간의 우호 관계는 역사적으로 지금만큼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무제한 파트너십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전혀 과장된 게 아닙니다.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러시아의 최고 전성기였던 뾰트르 대제 당시 중국의 황제는 강희제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과 청나라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궁전과 청나라 열하의 피사산장도 거의 같은 시기에 건설됐습니다. 당시 뾰트르 대제는 서양 선교사가 청나라의 문물을 전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거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중국을 끼따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란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거란과 타타르, 몽골을 혼동해 다 같은 동쪽의 위협으로 왔습니다. 중국이나 몽골이나 모두 뭉뚱그려 일종의 황홀론적 시각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편견이나 경쟁 의식 없이 집단 서방에 맞선 동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북방민족인데 지금은 예전에 그 숱한 북방의 기마, 유목민족이 사라지고 러시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최고의 전략 파트너가 되시니 중국으로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외 환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제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제넛 옐런은 중국이 너무 크다면서 수출 증가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산업에 부담을 안겨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저렴한 상품을 쏟아내는 중국에 당해낼 수 없다는 현실을 토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협력할 수 있으며 많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발전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 출장을 즐겼습니다. 지에띠치라고 해서 중국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중국의 전통 습관, 음식을 즐기는 것에 진심입니다. 시장에 물건 사러 가는 푸근한 할머니 풍모에 젓가락도 잘 사용하며 스촨 요리, 광동 요리, 윈난 요리를 즐기는 옐런의 중국인들은 꽤나 우호적입니다. 옐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번스 대사의 안내로 베이징 산리툰의 맥주 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츤 IPA라는 명칭의 도수 6도짜리 고급 맥주를 마셨습니다. 열대 과일과 감귤 맛이 나는 맥주라고 하는데 제넛 옐런은 식도락갑니다. 먹고 마시는 데는 아주 진심입니다.
제넷 옐런은 중국만 가면 최신 유행의 바, 맛집만 찾아갑니다. 중국 측에 만찬 배려 같은 게 없어도 폼나게 잘 먹고 잘 마십니다. 이런 가운데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유럽연합의 브랜디 덤핑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원타오는 이에 앞서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국가 보조금에 따른 것이라는 구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에 대해 우리도 니네들 두들길 거리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면서 손을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이 면화의 7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면화는 화약 제조에 필요한 니트로셀룰로즈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이미 3년째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매달 구매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독일, 스웨덴, 벨기에도 중국산 면화의 큰 고객입니다. 이들 나토 국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면화 수출을 중단할까 두려워 늘 최대치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집단 사방은 그동안 신장 지역의 면화는 위구르인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다고 중국을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외교 이벤트를 봤을 때 공교로운 게 있습니다. 4월 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제넷 옐런, 그리고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모두 베이징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조율된 것입니다. 시진핑과 마잉주의 만남은 당초 4월 8일이라는 추측이 나돌다가 4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용의 해, 용의 달, 용의 시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는 인민대회당의 타이완팅입니다. 타이완팅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개성이며 통일의 주안점을 둔다는 암호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마잉주를 통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에 성공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잉주의 일정에 BYD, 텐센트, DJI를 안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잉주의 시안 방문 일정에서는 대당성세를 연출했습니다. 당나라처럼 지금 중국이 국력의 절정기에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마잉주의 진시황 박물관 참관을 통해서는 진나라의 이미지를 중국 통일이란 메시지로 투영했습니다. 마잉주와 시진핑의 회동을 타이완에서는 마시후이, 중국에서는 시마후이라고 합니다. 9년 전 싱가포르 회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용의 해, 용의 달, 용의 시간에 맞춰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쌍용회라고도 하는데 이번 시기를 놓치면 12년 후에나 똑같은 상서로운 시간이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타이완 독립에 대해서만 반대할 뿐 타이완 자체에 대해서는 적의를 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안 간 전쟁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